자, 임기 연장을 시도하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가 새로 선임한 사무총장을 통해서 연장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제만 해도, 그러니까 오전만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임기 연장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청와대 앞에 텐트 치고 지금 투쟁하고 있죠. 거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오후에 발표를 합니다. 당규에 따라서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참 놀랐을 거예요. 오늘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임기 연장 묻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은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수긍했습니다. 그 안에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지 최고위원회에서 하느냐, 뭐 그런 반발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의총에서 뽑는 거 다 아는데 이게 무슨 횡포냐. 정진석 의원, 나 20년 동안 정치하는데 이런 일 처음 본다. 혼자 정치하냐? 황교안 대표를 겨냥합니다. 김세연 의원, 이번에 당직 사퇴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장 사표 냈죠. 이번 인사 보고 또 이런 일 보면서 당 말기 증세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앞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걸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께 제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직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원내대표 이번 연장 불허까지 해서 친황 체제 구축이다 이런 말도 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친황하라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살려내기 위한 것이에요. 네. 그리고 제 인사 이 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 면밀하게 보세요. 그게 친황 인사인가?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당을 살리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 모든 원내대표의 연임이 됐든 다음 경선이 됐든 의총의 권한이 있습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독단적인 거고 그다음에 정태근 의원한테 짧게 세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왜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잘랐을까요? 황 대표가 원내 국회 문제까지 지도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분명한 의도를 보인 거죠.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하지 않기로 한 것, 이 절차는 맞는 겁니까? 안 맞습니다. 의총을 열어야 됩니까? 의총에서 권한을 하는 겁니다. 선출도 연장도 의총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나경원 원내대표 받아들였을까요? 저항을 해봤자 재신임이 안 될 거라고 봤겠죠. 만약에 의총을 열어서
재신이 물었으면 지금 구도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당연히 친박과 친항이 다수고 그리고 이미 이제 유기준 의원 친박을 대표해서 유기준 의원이 나오겠다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재신임이 안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저항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희가 정당이 과거에는 총재라는 명칭의 단일 지도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개선된 게 소위 대표 최고위원제를 만들어서 최고위원 회의를 의결기구화시켰습니다. 이것을 더 넘어가지고 왜 원내대표를 이전에는 원내총무로 하다가 원내대표로 했냐면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회에 있어서의 독립성들을 존중하자고 하는 정당의 발전 시스템입니다. 과정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형태는 거의 대표가 원내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사의 역행인 것이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 저게 통할 수 있는 당이다. 그러면 저 당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결국 한국당은 죽어야 삽니다. 완전히 해체해서 새로운 재창당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경철 의원.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어서 재신임 묻겠다 하는 내용을 황교안 대표하고 상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불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원내대표는 이제 대세를 읽었죠. 사실 나 원내대표가 된 것은 친박들이 밀어줬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에서 친박 의원들과 등을 좀 돌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결국에는 의견이 비틀어졌고 그 때문에 결국 나 원내대표를 계속 밀어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의 기류가 갑자기 바뀌면서 나 원내대표를 결국에는 퇴임시키자. 이렇게 당 주류가 판단을 했고 예. 이것을 황 대표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간 것인데 사실 이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진이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단식을 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는 여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황 대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밀어붙인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황 대표가 이만한 힘을 갖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진이 있다. 황 대표께서 당을 혁신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노력을 계속할 때 자기가 힘을 받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황 대표도 언제든지 주류로부터 등을 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환 교수 일각에서는 친박의 부활이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뭐 친박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오히려 2기 황교안 체제의 어떤 본격적인 2기, 예. 그 가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몇 분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준비된 거사로 보여져요. 예. 그러면서 단식 끝나고 나오자마자 뭐 당직자 일괄 사표 받고 김세현도 속고 나경원도 속은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네. 나 빼드라고 표현했는데 만약에 저는 보수통합이라든가 대협상의 계기로 이것을 황교안 대표가 잘 활용한다면 예. 나경원 원내대표만큼 강경 대여 투쟁을 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리고 절차적 문제 또한 그렇게 문제 제기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시 오영식 의원께서는 이번에 뭐 이제 경질은 아니지만 사실상 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 때문으로 분석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좀 쉬프트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걸로 보십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좀 생각지 못했던 변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식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된 힘을 가지고 친황교안 체제를 구축한 거죠. 원내까지도. 예. 그래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협상 파트너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배드 같이 되면 좋겠는데 예. 사실은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가져왔던 입장이나 노선이나 이 주장을 생각할 때 과연 이게 또 다른 어떤 좀 긍정적 의미의 예. 변곡점이 될지에 대해서는 쉽게 속단하기 어렵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권혁기 관장, 후임 원내대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당에 좀 도움이 될까요? 누가 됐든?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사학법 개정 때 예. 이제 이재호 원내대표, 김한길 원내대표 새로 선출되면서 뭐 극적인 물꼬를 튼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정치사에. 이번에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지금 막혀있는 전국을 풀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선출이 된다면 예. 협상 전환의 한 카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영진 변호사. 당원에는 원내대표 선출은 의총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하부 규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선출 규정에
선거일을 당대표가 공고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은 절차적인 권한일 뿐이거든요. 예.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다 해석해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검사 출신이시라. 예,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구부러진 데는 바로 펴자. 이것이 촛불 정신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것도 이런 정신의 발현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검찰이 너무 거대해진 걸까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긴장감 속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